자, 시설 관리는 말이야 월급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 기분 나쁘잖아요. 입사하는데 사람을 말이야 잘못 고르면 어떡하지 해서 안전조치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은 수습기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시 성적불량 근무 부적합 등이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성적불량 근무 부적합을 3개월 이내에 발견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유로 사람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채용해보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계속 잠만 자, 뭐 하라면 막 좀 불평불만 해요. 경고도 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냥 말로만 하다가 3개월쯤 되면 수습기간 동안 보니까 별로 근무 자세가 안 좋아서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가세요 했을 때 마음대로 해고가 되냐?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성질 나쁘다 뭐 나쁘다 해서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사람을 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잖아요. 시설관리 쪽에서 사람을 뽑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왕창 뽑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직원이 나갔어. 한 명 나간다고 한 명.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첫째, 전체 구인할 때 있죠. 20명을 구인하는 거야. 시설 뭐 미화 경비 다 해서 20명. 그중에 전체 20명이지만 뭐 시설에는 한 10명 구한다. 미화에 5명, 경비 5명 이렇게 구한다 했을 때 20명이면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규 현장에 입사할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아주 뭐 경쟁력도 셀 수 있고 급여가 좋으면 경쟁력이 셀 수가 있죠. 자격 선임이 가능한 자, 팀장급, 좀 책임자급을 맡아 운영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몇 명이지만 조직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업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력구대, 자격증 우대. 나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일하고 싶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격증 우대, 경력구대, 1년 이상인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넣었잖아. 그것은 거의 생각 안 해도 돼요. 1년 이하인 자는 그러면 안 뽑냐고?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넣을 때는 내가 자격증 없으니까 못 넣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무작정 넣을 수 있어요. 이력서 넣을 수 있어. 거기에서 자격증 우대, 뭐 우대들은 아무런 그 조건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대해 주지도 않아. 내가 현장을 꾸며갈 때는 소장 월급 있고 소장 월급 딱 정해져 있고 소장 월급이 400이다. 책임자 월급이 350이다. A급 기사를 분류하겠다 했을 때 이게 뭐 300이다. 그 다음 B급 기사 270이다. C급은 없어요. B급까지만 해요. 그럼 B급에 내가 해당되는 건 B급은 뭐냐? 270이야. 그러면 경력이 있든 자격이 있든 뭐 아무 경력이 없든 내가 B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B급은 전체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경력이 10년이라도 B급에 해당되면 270이면 270 받고 아무 경력이 없어도 270 받는 거예요. 급여 분류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막 이렇게 차등을 안 둬요. 한꺼번에 그냥 막 뽑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 이력서만 잘 내서 내가 호명이 됐어. 면접 보러 오세요 하면 말만 잘하면 99% 합격할 확률이 있고 내가 자격증 있고 이력 뭐 이거 막 있어도 말을 잘못하면 떨어지는 확률이 99%예요. 자, 시설관리 현장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자, 소장은 당연히 한 사람 회사에서 알맞은 소장 딱 뽑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뽑아요? 소장이 먼저 뽑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소장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소장이 딱 있어. 그러면 능력 있는 소장을 딱 회사에서 뽑았다면 소장이 전체 면접을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체 면접을 보면서 사람을 다 고른다고. 그럼 고르면 어떻게 골라요? 이제 조직을 운영해 봤으니까 내가 딸린 실력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분야에 뽑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자신 있는 분야. 내가 전기다. 내가 전기가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전기 기사는 뽑지 않아요. 안 뽑아요. 괜히 시끄럽거든. 그래서 조직 운영하는데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왜? 전체 인력이 20명, 30명 되다 보면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시설관리 현장이 특히 그래요. 왜? 쉽게 나가고 쉽게 들어오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거지. 어렵게 들어가는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공기업 조직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거기는 상벌 규정도 정확해요.
정확하게 막 적용해서 상벌 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현장은 막 난장판 되는 거지. 기분 나쁘면 막 대합판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제재도 힘들거니와 시끄러워지면 막 픽 나가버리고 막 이러한 현장에서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꾸밀 때 어떻게 마구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안 한다고. 핵심적인 부분 조직에 맞게끔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좋아지는 게 자격증 우대, 경력 우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제일 막내로 들어간다. 즉 밑에 나는 아이고 시키는 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경력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와서 말 잘 들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뭐 하든 신경 안 쓰고 야 우리 조직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면접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시설관리 면접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쭉 앉혀놓고 뭐 다면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뽑지 않습니다. 전부 1대1 면접을 봐요. 왜? 사람을 골라야 되거든. 사람을 골라야 되니까 1대1 면접 보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요즘 뭐 보니까 뭐 파트너스니 뭐 공무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데도 여러 명 보는 데도 있죠. 야, 그런데도 보면 뭐 점수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거기서도 딱 고를 때는 사람 보고 골라요. 사람 보고 점수 줘버려. 공평하게 점수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사람 보고 점수 주는 거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면접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거이냐면 회사 입장에서 하기 전에 다 준비된 게 뭐냐면 급여가 준비됐어. 그 다음에 어떤 날 쉬는 거 공휴일이 다 준비돼 있어. 야간 근무, 주주 야야 비비, 뭐 주당비, 뭐 맞교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처럼 막 강압적으로 안 하고 자기네 그 복지 조건도 좀 설명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는 이미 그런 것은 요즘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 볼 때 말 잘 듣는 그 위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 보는 때 언제 놀아요? 급여는 얼마입니까? 막 이런 걸 이제 툭툭툭툭 던져가면 그냥 대답은 해주지만 이 사람은 시끄럽겠다. 좀 있으면 급여 탓하겠다. 근무 탓하겠다. 뭐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뭐 탓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 일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일 해봤습니까? 뭐 안 해봤지만 시키면 잘 하겠습니다. 시키면 잘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 없다는 시설 관리에서 중요치 않다.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면서 하고 지금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일 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먹고 앉아서 그냥 감시하고 이러다가 가끔 일 터질 때, 일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시설 관리예요. 요즘 그 전화 오시는 분들이 나는 뭐 공공기관 근무하다가 아니면 은행 근무하다가 뭐 근무하다가 정년퇴임 했는데 이제 정년퇴임 하니까 놀아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저런 데 들어가고 싶어. 야, 저런데 나 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적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를 딱 넣어. 이력서 넣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비워서 계급장 다 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급장 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을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이력 어떻게 근무한 것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관련 근무. 근데 직책을 말이야 뭐 서기관, 무이사관 뭐 이런 식으로 봉직, 봉사 막 이렇게 해서 어렵게 무겁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표창장 받고 뭐 받고 막 한 거 있죠. 이런 걸 거기다가 막 넣으면 시설관리 밑에 쪽으로 오실 분이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 정도면 뭐 그 정도 넣어도 좋겠죠. 그 정도 넣어도 돼. 그렇지만 밑에 쪽으로 갈 때는 그런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빼야 돼. 무거운 거. 내 이력서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력서를 가볍게 내 근무한 것만 하고 밑에 뭐 하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쓰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간단히 써서 같이 넣어주든가 뭐 거기에 뭐 불필요한 자격증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제 이런 전문적인 걸 안 했을 경우에
퇴직 전에 뭐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같은 게 4시간만 교육받으면 수료증 주잖아요. 전기기사 기능사 막 이제 국가기술 자격 따려고 하면 힘들어. 그럼 그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을 따나 안 따나 시설관리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시설관리 관련 수료증이나 뭐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능사 자격증 하는데 뭐 6개월 1년씩 막 투자하지 마시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4시간만 받으면 돼. 이거 하나 딱 첨부해서 수료증 하나 해서 첨부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딱 있으면 이걸 빌미로 시설관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한 다음 면접을 봐요. 그러면서 면접에서만 통과하면 되는 거야.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경력이나 막 이런 거는 처음에 잠깐 보긴 보지만 채용의 모든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은 어떻게 봅니까? 1대1 면접을 보는 거예요. 1대1 면접. 그럼 1대1 면접을 보는데 말을 잘 했어.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내가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면접자가 질문했을 때 명쾌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근무의 조건은 달지 말아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능하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돼.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보다 합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막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그래 근무해봐. 근무해보고 안 맞으면 한 일주일 근무하면서 그 현장 내부를 싹 뽑고 퇴사하면 자기 경력이 되잖아요.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들어와서 행사할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면접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갑질 면접이 되는 거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급여라든가 근무 조건은 이미 정해져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 다음 이런 걸 물어요. 아, 급여를 혹시 얼마쯤 받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의견 제시한다고 뭐 들은 것은 어디 있어서 여기서 이미 책정된 건 270인데 저는 한 300만 원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러면요 그냥 거의 90% 이상 떨어지는데 탁 제껴버려. 급여 얘기해. 아이고 뭐 급여 뭐 제가 어떻게 정합니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무하다가 특근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해야죠. 뭐 특근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뽑을 때는 면접 보는 사람들도 뭐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면접을 뭐 잘 말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면접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설관리는 말이야 월급도 좋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부정적으로 맨날 말을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음은 얼마라도 주면은 그냥 예스 하면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 뭐 지금은 현장 수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급 제가 많습니까? 뭐 500 받을까요? 400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300에서 400 사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지. 월급은 왜 안 해주냐? 쪽팔리잖아요. 쪽팔려. 그렇게 월급이 많은 게 아니야. 야, 그러면 양 소장님은 왜 그 월급 받고 그렇게 아니 많이도 받았죠. 뭐 500, 600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한동안. 근데 그거 받으니까 500, 600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병을 300만 원치 병을 얻어서 300만 원치 병을 얻어. 월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어. 대가리에 집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말이야 시설관리에 어떤 소장 보니까 인력이 한 100명 이상 거느리고 소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권위 세고 힘 세겠다. 개고생하는 겁니다. 개고생. 그러면 제일 알맞은 인원의 소장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해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 혼자 근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지금은 9명인데도 시끄럽고 50명인데도 시끄럽고 30명인데도 다 시끄러웠어.
뭐 매일 노동부 불려다니고 이게 소장하는 일입니다. 이제 채용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구인 광고에 나왔을 때 자격자 우대, 경력자 우대는 뭐 1년 이상 이런 거는 그냥 쓰는 거야, 쓰는 거. 그러니까 경력이 없더라도 맞으면 채용됩니다. 말만 잘하면 채용돼요. 즉 이런 현장은 꼭 그것을 법적으로 뭐 정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용역인 경우엔 더더욱 그런 걸 정하지 않아요. 뭐 갑에서 뭐 막 제재한다, 괜찮아요. 다 그 소장들이 여러분만 맞으면 다 그거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력서를 조작 경력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고지식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걸 만들면 속이면 잘리지 않나 뭐 하나. 아니, 잘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잘리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구속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잡고 넓게 잡고 과감하게 잡고 시설 관리에 도전을 하셔야 돼. 일 모르는 건 걱정 안 돼요. 처음부터 와서 어차피 하루 근무하다 보면 30일 근무하고 60일 근무하고 1년 근무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5만 걸 다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 가는 거지. 아니,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 아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 입사하는데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 하나 알았잖아요. 성질만 죽이면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2개. 자격증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3개. 이력서 조작해도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4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관리 현장에 뭐 이력 구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이를 극복하는 것은 나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이는 거, 착실해 보이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 모든 꾸밈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현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다음 자격증 없는 분들은 수료 쪽으로 빨리빨리 따보세요. 자, 고맙습니다.